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미동맹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되는가?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 70년 동맹을 맺었다고 앞으로도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사 이런 발언은 그가 지속적으로 이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수혁 대사는 지난 10월 3일에도 화상으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그런 말을 했죠. 미중 갈등 격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국무부는 10월 5일 날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무부의 이런 논평에 대해서 VOA는 미국의 소리죠. 이 VOA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국의 정책이나 개별 지침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의 문야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 워싱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당국자 발언을 특정해 가지고 구체적 논평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상 국감에서의 이 대사 발언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또 논평을 냈습니다. 12일입니다. 한미동맹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 그러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국무부가 주재국 대사, 그것도 동맹국 대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수혁 대사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반박 논평을 통해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공유한 가치들의 기초의 동맹이자 친구로서 규칙이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해 이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들에 맞설 수 있는 동맹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라는 직책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사로 임명되면은 대통령이 신임장을 수여하게 되죠. 이 신임장을 해당 대사는 임지인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국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걸 아그레망이라고 합니다. 신임장은 이 사람이 해당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뜻이고요. 아그레망은 해당국으로부터 그 대사를 대한민국 자체 또는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국에서 대사가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말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관의 말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관의 말들 들어보면 결론이 금방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수사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이걸 우리는 외교적 언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특히 이수혁 대사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입니다. 동맹국이란 국가의 운명을 상호 의탁하는 그런 관계죠. 더구나 한미동맹의 관계는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지하는 그런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동맹국 미국의 대사가 동맹의 뿌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실로 국가의 운명을 세치허로 농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미 간의 관계가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동맹 관계는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참전했죠. 무려 54,246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혈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동맹 간의 신뢰를 지금 이수혁 주미대사가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 대사의 발언에는 아무리 미국이 지난 70년간 우리를 도왔다 할지라도 우리 국익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사라진 관계라 그러면 동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사는 한마디로 해당국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사관의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특히 주재국의 외교 파트와는 더할 나위 없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수혁 대사는 이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동맹국을 향해서 악담을 쏟아내고 언제든지 결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서는 한국의 대사를 또 대사관의 직원들을 미국 국무부가 가까이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웬만한 직책을 가진 담당자들도 우리 대사관 직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미국 국무부의 웬만한 과장급 잘못 만난다고 그럽니다. 만나주려고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미 간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또 풀어야 될 난제들을 더욱 꼬이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수혁 대사가 오히려 국익을 심대하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사는 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입입니다. 그 말은 대사의 말이 곧 대한민국의 생각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을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은 과연 누구의 뜻입니까?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면 외교부의 방침입니까? 도대체 이수혁은 누구의 지침을 받고 그런 말을 한 겁니까? 만약 그런 지침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외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 자체를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당장 소환해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생각은 뭡니까? 산하의 주미대사가 엄청난 대형 사고를 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의 한마디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수혁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도 동의한다는 뜻 아닙니까? 도대체 뭡니까? 지금 한국의 외교가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진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수혁 대사 이런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외교 당국자, 외교 책임자 어느 누구도 심지어 청와대마저도 이 대사를 질책하거나 주의를 줬다는 보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권여당을 포함한 핵심 당국자들은 이수혁 대사의 주장과 부합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혁 대사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내부적으로 양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말 실수가 아니고 이 정권 핵심부의 속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겁니다. 이수혁 대사가 한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다 알아야 되고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핵심부의 생각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한중연합을 넘어서 한중동맹으로 가자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한미동맹은 껍데기만 남기고 중국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한반도의 영토에 욕심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피를 나눈 동맹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하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한 번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마저
일본은 100년 적이지만 100년 원수지만 중국은 1000년 원수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중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아직도 한반도를 중국의 종속국 정도로 낮춰봅니다. 언제든지 쥐고 흔들 수 있는 나라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그런 중국을 가리켜서 핵을 가진 깡패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힘을 가지고 지역 패권을 추구하려는 나라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입니다. 무역량이 크긴 하지만 그것을 지렛대로 대한민국의 외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무역량도 앞으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계의 경제 구도가 탈중국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계적 경제 구도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당장 코앞에 이만 추구하다가는 대한민국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국을 미국과 대등하게 생각하면서 저울질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고, 이건 80년대의 전환시대의 논리, 그 운동권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수혁 같은 이같이 미국과 중국 간의 선택의 카드를 꺼낸다면 당연히 미국도 우리를 향해서 속내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전략 다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지하는 다른 나라에도 열려 있다 그러면서, 쿼드는 구속된 의무가 아니라 공동의 관심으로 추동되는 파트너십이고 배타적인 그룹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쿼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젠 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 쿼드의 참여 여부를 미적거린다는 것은 결국 불참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에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문제도 아주 중요한 선택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전시작전권 이양 논의를 하는 초점은 어떤 방식이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강력하게 지켜주는 방법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작권 논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양이라는 시점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에 가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적 결정을 책임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도 한국군이 전시작전권 이양을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욱 장관은 더 이상 때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어라는 단순한 목표만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10일 자정에 북한 노동당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의 진보된 무기들을 봤습니다. 2시간 동안 방송된 그 프로그램, 여러분께 우리가 소개해드렸었죠. ICBM을 제외한 모든 무기들이 바로 우리 한국을 향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무기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 정말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줄 것 다 주고 그래 놓고 뺨 얻어맞는 그런 어리숙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미국을 향해서 전대협 의장 출신이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뭐라 그랬습니까? 한미동맹은 냉전 동맹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라져야 될 동맹이란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최선은 실제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집권여당 민주당의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뭐라 그랬습니까? 주한미군은 과잉이고 숫자가 너무 많고 유엔군은 적보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모두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자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핵심 동맹국인 미국에 나가 있는 대사마저도
저런 소리를 했으니까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정권 핵심부의 의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흔드는 발언을 현직 주미대사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주미대사라는 기본 직책을 완전히 팽개친 망동입니다. 이걸 이수혁 대사가 모를 리 없을 겁니다. 그것도 일부러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도발하듯 발언하고 또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불손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건요, 분명 대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소신을 밝힌 것이고요. 그럴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수혁 대사는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남편의 일탈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교부 장관의 능력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연내 교체설이 나돕니다. 정가와 외교가에서는 그래서 이수혁 대사가 바로 그 외교부 장관 자리를 노리고 도발하듯 국정감사를 했다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친문 진영을 향해서 보란듯이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소문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장관직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국익을 내팽개치면서까지 그런 도발을 했다 그러면 나중 역사에서 참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짧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깁니다. 제발 근본을 벗어나서 재앙을 만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